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대가 의대 입시 전형을 지역 인재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꾸고 있어 오히려 지역 인재를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통학 차량의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다수 학원 차량들은 여전히 설치가 더딥니다. 육상장 이전과 컨벤션이 포함된 종합경기장 개발안에 전라북도가 수긍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막대한 재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수건 사업인 약대를 유치하면서 전북대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지역 인재 육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학 계열인 전북대 의과대학 행보는 이와는 정반대인데요. 입시 전형을 지역 인재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꿔 오히려 지역 인재를 배제하는 게 아니냐는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최근 입시 전형을 몇 가지 바꿨습니다. 지난주 전주 MBC가 보도한 것처럼 의대 지역 인재 전형 지원 자격에 학생 부모의 전북 거주 요건을 뺐습니다. 실력은 좋지만 타 시도 출신이 대다수인 자사고를 겨냥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입시부터는 수능 최저 등급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작년까지는 3과목에서 5등급을 받으면 합격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4과목에서 6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과목 부담이 늘고 합격이 가능한 등급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대학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지난해 의대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 가운데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한 학생은 149명,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탈락 학생이 204명으로 37% 늘어납니다.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은 정시로 뽑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타시도 학생들이 많은 자사고에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학생부를 채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사고나 재수생들한테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측은 향후에 일부 등급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근데 다시 또 내년에 또 바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너무 당혹스럽고 또 어떻게 입시를 준비해야 할지 지금. 대학 측은 최저 등급 조정은 전적으로 의대의 결정이었다며 파장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의과대학의 의견을 이제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뮬레이션의 그 결과, 그다음에 그 미달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진짜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전북대가 공공연하게 약속해온 지역인재 육성이 그저 수건 사업인 약학대학 유치를 위한 공수표였던 건 아닌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통학 차량에 방치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하차 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시행 이틀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는 달리 학원과의 협조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허현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는 4살 김모양이 어린이집 통원 차량 안에서 7시간이나 방치된 뒤 숨졌습니다. 3년 전 광주에서는 4살 남자아이가 8시간 동안 통원버스에 갇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안 좋죠. 당연히 남의 일 같지 않고 우리 아이나 저나 또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 정부는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해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하차 확인 장치를 달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는 차량의 시동이 꺼지면 경고음이 울리는데 운전기사는 이렇게 맨 뒷자리까지 와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미처 못 내린 아이가 있는지 뒷좌석까지 확인을 강제하는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빠르게 설치를 마쳤지만 예외인 곳도 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근처 학원과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 차량들이 지나다니지만 하차 확인 장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차 확인 장치라고 의무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뭔 말이에요? 영유아들 하시는 분들한테나 필요하지 저희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 이런 파악도 안에서도 다 하고. 학원연합회가 파악하는 설치 의무 대상 차량은 600여 대. 이 중 확인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3분의 1인 200여 대뿐입니다.
설치 비용은 20만 원에 불과하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는 달리 설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우리도 지원된다고 얘기하고 많이 설왕설래 하다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태고 저희가 이제 그걸 미루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진 거예요. 하차 확인 장치가 없는 통학버스 소유자에게는 정비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집단암이 발병한 익산 잠정마을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비료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경오염 방지 의무를 다했는지 따지기 위해 시민 1,2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잠정마을의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예정이어서 암 발병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그제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전라북도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컨벤션 문제에 해법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대체 경기장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지방채를 얻는다지만 시민의 빚으로 남고 재정 악화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부지에 2,000석 규모의 전시 컨벤션 센터가 계획된 점은 도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 컨퍼런스와 올해 국가비전 회의처럼 규모 있는 행사들이 좁은 장소 탓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요구한 내용들 기본 구상 컨셉 부분엔 공의가 됐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관건은 체육 대체 시설을 자체 재원으로 짓겠다고 한 만큼 전주시가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느냐입니다. 시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설비 가운데 30%를 지방채로 조달할 계획인데 지방채는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3년 전 전라북도의 의견을 들어 도와의 협의와 민간 사업자의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현재는 기관별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추진 가능성이 높지만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시 지방채 잔액이 1,3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추가 발행을 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또 전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대체 시설 추진을 자신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업에 투입할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여서 이 부분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용역을나 할 때는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나 시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들을 계획이에요. 전주시가 물러서면서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해법을 찾게 됐지만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큰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장애인 직원의 퇴사를 종용해 논란이 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직원을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콜센터 직원이었던 뇌병변 6급 장애인 A씨의 복직을 결정하고 오늘부터 출근하도록 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는 A씨에 대해 그간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장애 직원의 수습 교육 과정도 개선해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평화당이 금융중심지 현안을 쟁점화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정이 보류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다시 추진하려면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민주당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평화당은 현장 최고위원회까지 열어가며 금융중심지 불씨를 살리려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책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수용 민주당 전북도당 노인복지특별위원장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인 속초시와 고성군을 방문해 복구에 써달라며 2억 원 상당의 비료 5만 포대를 전달했습니다. 비료 전달은 주말인 20일까지 25톤 트럭 40대를 투입해 계속되는데 한 위원장은 위기 때 단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라며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을 개최한 익산에서는 다음 달부터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이 열립니다. 하지만 체전을 주도해야 할 익산시 체육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익산시 체육회 사무실에는 현재 사무국장 직무대리와 직원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익산시청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당초 시 체육회 소속인데 사직을 했거나 휴직을 한 4명의 직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 체육회 이사회의 방만한 운영과 부실 회계를 문제 삼아 시의회가 3억 5천만 원의 운영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전국 장애학생체전과 소년체전을 앞두고 대회 준비는 15명의 체육 지도자단이 중심이 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신 선수체육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그중에 10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체전 운영을 기획하고 있지만 하부 조직을 관리하고 선수단 훈련 등 상황 점검을 하는 데는 한계가 따릅니다. 전라북도 체전준비단이나 익산시 체육 담당 부서도 비정상적인 시체육회 운영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민체전을 출전하거나 장애인 주민체전을 출전할 때는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는 추경 편성을 통해 시체육회 예산 복원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이미 때를 놓쳐 올 체전 지원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적을 하고 개선도 요구도 하고 그랬는데 체육회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고. 지난해 익산에서 열린 전국체전이 지역 화합과 체육인의 자긍심을 높인 대회로 평가받았지만 올해 전국대회는 시체육회의 파행 운영에 벌써부터 빛이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재 방법이 대폭 개선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부터는 인적 사항에 편입견을 줄 수 있는 부모 정보와 진로 희망 사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학에 필요한 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로 제한하고 봉사활동과 특기사항도 기재하지 않으며 특기사항 기재 분량도 3,000자에서 1,700자로 대폭 줄였습니다.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전면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남 여수 산단의 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사건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업체들의 셀프 측정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도내 목조문화재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국보인 김제 금산사 미륵전과 보물로 지정된 전주 풍남문, 남원 광한루 등 24곳으로 도는 소방과 방범설비 작동 여부, 안전경비원 근무 실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반려인들의 축제인 의견문화제가 임실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도 선정한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전국 애견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가 다음 달 충견의 고장 임실에서 열립니다. 의견문화제는 오수계의 의로운 정신을 기리고 바람직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열리는 축제로 다음 달 4일부터 4일간 오수 의견공원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임실구는 이달 30일까지 사연과 영상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 대상을 선정합니다. 5월 4일에서 6일까지 제34회 오수 의견문화제가 개최되오니 많이들 방문하시고 애견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순창군이 순창 참드룹 출하 시기에 맞춰 서울에서 판촉 행사를 가졌습니다. 판촉 행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서울 양재동 하나로 유통센터에서 이어집니다. 비타민C와 칼슘이 풍부한 순창의 참두릅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수확은 이달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루어집니다. 남원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래된 농기계 400대를 대상으로 안전 등화장치를 무상으로 부착해줍니다. 안전 등화장치는 야간 운행 시 농기계에 식별이 가능해 농기계 사고율을 줄여줍니다. 농업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농기계를 보유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주군이 홍수 피해를 막고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시작한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완주군은 용진읍 간중리에서 상운리까지 5.2km의 봉서천에 163억 원을 들여 물고기 이동을 가로막는 시설 13개소를 정비하고 제방도로 9km를 새로 확포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은 봄철 번식과 개화기를 맞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과 특산종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덕유산 설천봉에서 향적봉까지 탐방로를 다음 달 13일부터 22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이급인 삭과 덕유 멋조롱박 딱장벌레, 무산쇠 족제비, 복주머니란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홍대제를 고창군이 오늘 고인돌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고창 신홍대제에서는 토종 씨앗의 소중함을 알리는 신홍의식에 이어 한반도 농생명 문화수도 선포식, 농민 대표 100명으로 구성된 농부권리장전 선포 등 농사의 중요함을 알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주말인 20일에는 고창군 공읍면 학원관광농원 일원에서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인 청보리밭 축제가 개막해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가족의 선처를 호소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 자신의 집에서 동생이 설거지를 안 했다며 타박하자 홧김에 동생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중소기업들이 아시아 국가에 120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바이오 초청 상담회와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정석케미칼과 예나 등 5개 업체가 태국과 베트남, 중국에 120억 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 신흥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사고가 이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그제 낮 12시 반쯤 군산 흑도 남동쪽 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4톤급 어선에서 선원 37살 A씨가 어구를 끌어올리다 팔과 가슴을 다치는 등 일주일 사이 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박 종사자들을 상대로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언론인협회 등이 주최한 2019 공감경영 대상 공공기관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대상 수상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 1월 비정규직 근로자 1,23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전성을 높였고 목표보다 1년 빨리 전환을 마무리했습니다. 제12회 남원 코리아 오픈 국제 롤러 대회가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4일까지 일주일간 중국, 러시아, 호주 등 14개국 2,1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스피드트랙, 로드, 슬라롬, 인라인 하키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롤러 종목으로는 국내 유일의 국제대회이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행사로 남원시는 20억 원 안팎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인 뮤지컬 홍도 1589가 오늘과 내일 전북예술회관에서 개막 공연을 갖습니다. 모악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무용극 모악정서가 내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펼쳐집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은 내일 전래동화를 엮은 어린이 뮤지컬 나와라 뚝딱 이야기 보따리를 공연합니다. 군산 지역 음악 동호회인 뮤직포유가 내일 은파 유원진의 카페 뮤직포유에서 토요 음악회를 갖습니다. 전북과학교육원은 오늘부터 자연에 대한 관찰과 드로잉을 배울 수 있는 특별 기획 전시를 선보입니다.
고창군은 내일부터 5월 12일까지 공읍면 학원 관광농장에서 청보리밭 축제를 개최합니다. 숲과 꽃, 문화가 어우러진 봄바람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에서 열립니다. 임실군이 내일 옥정호 물안갯길 일대에서 전북 천리길 생태 문화체험 걷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익산시 대표 나눔축제인 아하데이 나눔 페스티벌이 내일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2020학년도 수능 대비 학습 전략과 대입 정보 등을 들을 수 있는 입시 설명회가 내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 빗방울이 내리고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가 아침 기온이 13도에서 낮 기온은 21도, 익산은 13도에서 21도, 동북권은 무주가 10도에서 20도, 진안이 8도에서 18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2도에서 19도, 부안이 12도에서 19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에서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였다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